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온라인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현재 미래자동차공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호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해왔고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온라인 강의는 여전히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좋긴 한데, 또 이렇게 만나기 힘든 분들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놨고, 컴팩트하게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하고 학과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과 학교 홈페이지나 저희 학과 홈페이지 저희가 발송드린 팜플렛 같은 걸 보시고 이미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당연히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에 있으니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응당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톨릭계 종합학교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마 이 서울에 있는 카톨릭 대학도 있고, 뭐 부산 카톨릭 대도 있고 막 있지만, 저희가 이제 종합대학교로 공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대, 약대, 사범대까지 있는 거로는 저희가 규모도 최대이고요. 단과대학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지만, 저는 최대 규모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카톨릭계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학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이미지처럼 저희가 굉장히 인성교육도 강조하고 굉장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깨끗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모두 다 그런 분위기를 다 몸에 익히고 있다라는 것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미 며칠 전에 한 1, 2주 전 됐나요? 저기 영명도 정해졌습니다. 하양 대구 카톨릭 대학교 여기라고 해가지고 영명이 정해졌고 내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전철을 타고 대구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전철을 타고 학교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잠깐은 학교의 홍보 영상을 대구 가톨릭 대학교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캠퍼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통학이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질의 취업인데요. 그냥 뭐 취업률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공에 잘 맞는 쪽으로 취업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률 연속 1위라고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대학교별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취업률 1위를 골라보면 아마 수십 개 정도가 될 겁니다. 학교별로 뭐 자기네들이 취업률 1위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취업률을 통계내는 유일한 기준은 그 학교가 자랑하는, 홍보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이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거든요. 뒤에 보면 go.kr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통계 이외에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취업률 1위라고 내는 건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고요. 혹시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과에서 취업률이라든지 뭐 장학금 수혜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계를 내서 올리는 게 있으면 홍보하는 게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셔서 꼭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카톨릭 신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과 안에는 교수님들 중에 카톨릭을 종교로 믿는 분은 안 계신 것처럼 굉장히 열려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러한 본래의 그런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과로 넘어가가지고 미래자동차 공학과에 관해서 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자동차 공학과는 원래 1996년도에 저희 기계자동차 공학부라는 것을 만들면서 출발을 했고요. 이제 202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 기계자동차 공학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가 2023년부터 작년 처음으로 이제 과로 단위로 이제 모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기자동차 시대 내지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커리큘럼도 좀 재조정하고 조금 더 자동차 쪽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과로 분리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학생들이 잘 들어와가지고 작년이 올해 이제 올해죠. 2023년도 23학번 학생들이 열심히 저희가 새로 마련한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 저희가 이제 미래 자동차 공학과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거의 먹여 살린다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희는 나라 차원에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수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같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미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5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나라는 다 인구수 기반으로 하면 최소 2억이 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저희 겨우 해봐야 5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현대기아가 지금 전 세계를 누리면서 5위 이내에 매출 규모를 유지하는 아주 큰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대기아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캡처를 해놨는데 아마 이제 폴스타라는 회사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폴스타는 그 볼보에서 만든 프리미엄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구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11월 10일이라고 나왔죠. 뭐라고 발표했냐면 얘네들 자동차를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되겠죠. 국가 인구와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제조업 비중을 차지할 때 퍼센티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2020년 기준 통계 기준으로 하면 대략 매출액 기준이나 총 수출 기준으로 하면 10%가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단일 산업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산업은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는데요. 이때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통계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의 GDP 기여율을 보이는 아주 큰 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른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산업이 똑같이 GDP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산업 그 유명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있는 반도체 산업도 비중이 자동차 산업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전후방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대구는 거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관련된 공장,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연구소들이 아주 밀집해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똑같이 대구 경북 전체의 GDP, 나라가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의 GDP 기준으로 하면 이 기여율은 더 올라갑니다.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배가 되고 있죠.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진짜로 거의 벌어먹인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이고요. 저희는 여기에 요 벨트, 자동차 벨트의 거의 중심 부분에 저희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질량공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천, 경산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이제 교수님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 교수님들이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뭐 학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뭐 학벌이 좋고 뭐 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분이 가르치면 좋은 건 있겠으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겁니다.
저희 과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은 다 현업에서 대부분 자동차 회사 내지는 물건 제조를 연구하는 아주 큰 연구소가 있는 곳에서 연구 경험이 있는, 즉 제품의 제품 개발 경험이 있는 교수님만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대학을 고를 때 반드시 그 대학교 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학과 소개란에 가면 그 교수님이 뭐 대학을 나왔다, 뭐 어느 뭐 곳에 박사를 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꼭 봐야 되는 건 현업에서 근무를 했느냐라는 걸 꼭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저희는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과거든요. 엔지니어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엔지니어는 결국은 회사에 가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박사 과정을 거쳐서 교수가 되는 과정에는 이 회사에서 개발을 경험하는 일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가 취업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취업률이 좋으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다 제품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 시간에 계속 제품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꼭 한번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수 전원이 제품 개발 실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저희 교육과정은 저희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안에 과목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뭘 가르치는 건지 잘 모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그냥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카테고리를 지은 거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동차학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계공학에서 가르치는 건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가르칠 것이냐. 자동차라고 하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사례로 해서 기계를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학을 하는 와중에 기본적인 자동차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공학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과목이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전기차 내지는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미래자동차에 관련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점점 세대는 바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래자동차공학부, 이제 기계자동차공학부에서 미래자동차공학과로 바꾸면서 의도했던 것이 이제 조금 더 미래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에 포커스를 한 교육과정으로 이행하는 것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집어넣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향후에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로서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굉장히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죠.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름 교과과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과목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과목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목들을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조금 더 양질의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저희 학과만의 자랑을 조금, 어차피 저희가 이제 학과 소개를 하는 건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는 게 목적으로 하니까 조금, 홍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텀 점프 인재 양성이라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이제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요 퀀텀 점프 인재 양성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잘 알고 저희 학교에서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마침 우리 과에 계시는 김기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분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이 퀀텀 점프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한테 저는 자동차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학이 영광입니다. 제가 미래자동차공학과에 가서 공부를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문대학은
교육 목표가 생산직, 현장 기능직 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기능직 생산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기계 그리고 자기가 맡은 라인의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산재 대학에 있어서는 그런 현장 기능 생산직이 아니라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시험하고 자동차를 해석하는 이런 연구개발직 연구원 인력 양성의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육 내용도 확실히 다르죠. 전문대학은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기능 실습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은 당연히 실습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왜 그렇게 될까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과 이론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습 교육과 이론 교육이 필요한데 대학에서 공학 이론 교육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이 4년제 대학 교육을 마치고 자동차의 부품개발 연구원으로 가야 할 우리 학생들이 들어올 때 기초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부족하게 들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부족한 상태로 들어와서 입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들을 교육시켜야 될까? 애들을 어떻게 잘 성장을 시켜서 자동차 부품개발 연구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퀀텀 점프 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퀀텀 점프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생소하시고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게 양자 물리학 용어예요. 그래서 뭐 원자 핵과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전자가 이렇게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서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펄짝 뛰어 이동한다는 것이 퀀텀 점프인데 실제로는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떤 특별한 일이 계기로 돼가지고 갑자기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탁 뛰어오르는 것, 점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 있어서는 기업이 어떤 혁신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이런 걸 찾아보면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는 SK그룹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평범하고 특별한 꿈이 없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대구 아톨릭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에 입학을 해서 소홀히 했던 중고등학교 공부를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고 대학 내 수많은 전공의 여러 가지 학문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꿈, 전공, 직업, 원하는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그동안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에 웅크리고 앉았던 그런 잠재력이 발현되어 가지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당당한 일꾼에서 지역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저희의 퀀텀 점프 교육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다시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무척 좋아합니다. 수학을 영 못합니다. 과연 4년제 미래자동차공학과에서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네,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과 신입생들은 모두 사실은 수학과 과학에 자신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2년제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4년 대학을 선택을 한 여기 온 학생들은 자동차공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학과 수학,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저희들은 미래자동차공학과에 입학을 하면 입학 직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홀히 했고 건너뛰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배웠지 수학, 물리, 미적분학을 공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이만큼이 많은데 그걸 다 못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기초부터 다시 이 부분을 가장 쉽고 재밌게 가르칩니다. 일명 공학길라잡이 교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공학길라잡이 교과목은 기초가 부족한 신입생들을 위해서 입학 직후 1학년 1학기입니다. 한 번에 2시간씩, 그러니까 주 2회 수업이니까 주 4시간이죠. 초등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물리학 교과서 내용 중 그거 다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 하지 않고 다 할 수도 없고요. 자동차공학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서 기본 개념 위주로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 도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중학교 수학,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물리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첫 페이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과목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고르고 골라고 강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첫 페이지를 보여주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첫 페이지는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정말 야, 이 공학 길라잡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아이스 브레이킹, 다시 말해서 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앞으로 해나갈 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빌드업을 하게 되면 이제 속도, 거리, 시간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중학교 부분에서 발췌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 점점 발췌를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수학을 포기를 하느냐 그러면 잘 해 나가다가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나오면 그때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기본 개념부터 아주 가르칩니다. 2의 3승은 8이고 로그 2의 8은 3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칩니다. 점점 빌드업을 해서 벡터라는 개념을 아마 안 배운 친구, 왜냐하면 벡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선택 과목이거든요. 안 배운 친구들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하거든요. 물리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그림을 해가지고 모터 발전기 구조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내에서 발전한 겁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F = ma, 뉴턴 제2법칙, 여기 기계공학, 자동차공학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필요한 이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느냐, 뭔 말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매우 잘 알고 있다, 오전부터 전혀 모른다 까지 선택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이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학기 말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은 학기 초에 5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이다 해서 잘 모른다 뭐 이 정도 있습니다. 학기 말에 있어서는 이게 75점이나 향상이 되었습니다. 20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기 초에 38점 아주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학기 말에 몇 점이 올라가느냐? 26점이 올라갔습니다. 64점이나 올라갔습니다. 64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비록 75점보다 낮지만 54점, 다시 말해서 인문계고 졸업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학기 초의 점수에 비해서 이만큼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했더니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나 그 향상 점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작년과 굉장히 비슷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 학생들한테 공학 길라잡이 이 수업은 굉장히 학생들을 콘돔 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못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제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요거는 1학년 학생들의 콘돔 접하 응용 사례인데요. 저희는 우리가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이런 CAD 과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업과 별개로 금요일 날 오후 시간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13시간, 이제 2주간에 26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도 1인당 99,000원입니다. 그것도 다 대줬습니다. 자, 11월 18일 날 저희가 시험을 쳤는데요. 자, 이거는 교과 과정이 아니라 비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들을 사람 누가 있느냐 했더니 1학년이 6명 듣겠습니다. 2학년 7명 듣겠습니다. 3학년 21명 듣겠습니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습니다.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들고 있는 학생이 1학년들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지금 보게 되면 매일경제 꽤 큰 신문입니다. 여기에 저는 합격했다. 그중에서 1학년이 미래자동차공학과 1학년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학년 학생들이 평범하고 한 학생들이 이렇게 국제 자격증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기 지도를 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야, 너네 솔직히 말해봐라.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 대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 보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대학교가 훨씬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주연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연, 어떻게 보면 조연도 돼보지 않고 엑스트라로 이렇게 살다가 사실은 대학교 와가지고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하고 이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교육과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듣기 쉽다, 알아듣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런 학생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컨벤션 반 학생들. 그래서 주연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 이따가 우리 학 과장님께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학과,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독특한 장학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 전체입니다. 스텔라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A라고 하는 것은 98점, B라는 학생 90점을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사실은 98점, 90점은 학생들이 못 받아볼 건데요. 이런 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끼리 하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 98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그 다음에 80점도 있고 70점도 있는 겁니다. 자, 98점 학생들을 90점이면 당연히 98점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일반적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그렇죠. 저희는 이 학점에 따른 점수, 스텔라라고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163점,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163점이 나옵니다. 얘는 136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교과 활동 시간에 얘는 20시간을 내고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26시간의 캐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캐드 수업, 이것도 비교과 활동에 포함되는 것이죠. 얘는 한 학기 동안 20시간, 얘는 모두 합쳐서 봉사시간, 모든 걸 합쳐가지고 100시간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점수가 합쳐서 이 학생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적이 높은 학생, 학점이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그래서 아주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들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장학금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과만,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비슷한 과들하고 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과들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손색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퀀텀 점프 교육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방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건데 800평 규모 정도 되는 자동차 구조 전용 실습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 층 전체를 자동차 실습과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반떼 XD를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부품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보통의 경우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대부분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실제 제품을 보면서 실제 자동차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애지간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대학교들이 대부분 다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메인 자동차 실습실인데요. 이 안에 보면 자동차 자격증 관련된 실습 장비들도 있고요. 각종 회사들,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BMW, 뭐 GM, 르노까지 여러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동차들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BMW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생들을 취업시키기도 하는데 BMW에서 이제 저희한테 몇 가지 이런 실습용 교보제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대가 막 1억 몇 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 딱 절개해가지고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막 학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과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님별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 동아리입니다. 이 전공 동아리는 제 취업한 친구들, 좋은 곳에 취업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의 치트키. 치트키라는 거는 이제 어른들, 학부모님들은 이 단어를 잘 모르실 때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포카로 치면은 이제 조커 같은 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디든지 통하는 그런 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수님들하고도 친해지고 또 친구들 선후배 관계들도 굉장히 돈독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은 카르노라는 자동차 동아리를 가셔서 자동차를 직접 만듭니다. 자기 자동차를. 이게 학생들 중에는 이 자동차 만들고 싶어서 저희 과를 들어오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매년 여름에 8월 달에 아주 날씨가 더울 때 전국에 있는 50여 개 대학교의 자동차 관련된
과에 이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를 경주를 시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도 항상 참여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또 학생들 중에는 와서 봤는데 자동차도 좋지만 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요즘 또 로봇이 각광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을 만드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요즘에 이제 또 컴퓨터 이용 많이 하니까 뭐 CAD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카마라는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활동해서 전국대회 상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RPM이라는 동아리에서는 3D 프린트, 요즘에 또 굉장히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장비 중에 하나죠. 생산 장비 중에 하나죠. 3D 프린터를 직접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만들어 보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실무적인 지식들도 많이 배양하는 것도 좋지만 또 좋은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 제일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는 접근하기 힘든 지식들과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전공기업으로서 합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통로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장학금제도 아까 전에 김기두 교수님이 대충 제일 핵심적인 스텔라 장학금 설명을 드렸고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이제 최초 등록자들의 한에는 이제 150만 원씩 무조건 다 지급이 되는 게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비슷한 대학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같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학교만의 장점은 스텔라 장학금이라든지 뭐 교회 장학금도 있고 저희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더 다른 과의 어떤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 과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사재를 일부를 털어 가지고 저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 장학금, 뭐 근로 장학금, 교수 추천 장학금 다양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하면 이쪽에서 계속 돈을 줍니다. 작게는 뭐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무언가 활동, 아까 전에 김기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비교과 활동이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인 게 여기는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비교과를 하면 비교과 한다고 장학금을 주고요. 이 비교과로 인해서 점수가 쌓이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스텔라 장학금을 받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만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졸업할 때 자기가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4년 동안 자기는 돈 벌고 가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당연히 부모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저희 이제 기업체 취업이 가장 메인이고요. 당연히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졸업하고 회사를 가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대구 경북이라든지 울산, 부산을 포함한 이쪽 영남 지방에 있는 우수한 자동차 관련된 기업에 진출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관련된 쪽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관련된 회사가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거의 20%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 학생들은 굳이 여기서 기계에 관련된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굳이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 다 자동차 쪽으로 취업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ROTC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ROTC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물론 ROTC를 끝내고 난 뒤에 당연히 자기 전공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기업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또 ROT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이제 공학 쪽 아닌 다른 쪽에서도 많이 뽑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학생들 중에는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쪽을 원한다라고 하면 많지는 않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아리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대학원 쪽으로 서울 쪽에 있는 저희는 또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제 뭐 낮은 대학원 말고 서울 쪽에 있는 괜찮은 대학원을 주로 보내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피자의 토핑은 시대를 타지만 도우는 시대를 타지 않는다.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저는 피자의 토핑 중에 요즘 가장 유행하는 토핑은 AI 토핑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그쪽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언제건 그거는 시들게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인가요? 인터넷이 막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때 가장 커트라인도 높고 많이 학생들이 갔던 데가 어디냐 컴퓨터공학과였어요. 인터넷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쪽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홈페이지 만들던 사람들 지금 그렇게 좋은 직장으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툴들이 너무나 자동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떠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 합니다. 저희는 1등을 해본 적은 오래돼서 아주 오래전에 1등을 해본 적이 있지만 2등 밑으로 내려간 적도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 현황 당연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학 공식 알림이 요 go.kr로 되는 여기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찾아봤더니 제가 20년에서 22년 사이 코로나 기간이었죠. 그때 보시면 대체적으로 아마 특히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생각보다 낫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굉장히 많이 위축됐고 국내 경기도 많이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근처에 있는 저희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대형 대학교 안에 이제 기계 내지는 자동차 관련된 과들이 다 있거든요. 그 과들을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요 공시 알림위에서 확인을 한 데이터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선배들하고 연계, 저희가 뭐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학생들하고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잘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라든지 대기업 관련된 이 근처에 있는 강소기업, 이 근처에 사실 뭐 SL이니 화신 이런 데만 하도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데도 대입 초봉이 5천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가는 선배들도 있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다 연결을 시켜줘서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이 이제 좀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학생들이 MBTI에 따라서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본 적도 있는데 MBTI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답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다들 잘생긴 학생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내 편의시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숙사 5마을인데요. 전국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저희가 이제 카톨릭 학교라는 그걸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분이 하나 있는데 이 근처 저희 학교도 이제 워낙 규모가 교원들만 500명 넘어가니까 학생들까지 하면 뭐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규모지 않습니까? 회사로 치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이제 대구은행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주거래은행으로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고맙다고 몇십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었어요. 꽤 되는 일인데 이 근처에 있는 다른 대학교들도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대학교에 기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몇십억씩.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학교들은 그 돈을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을 학생들한테 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돈으로 뭘 지었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솜관이라는 곳하고 차민재관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기숙사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사실 교수들 입장에서는 모 대학교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골프 연습장을 지은 학교들도 있는데 그 학교는 교수들이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저희 학교는 항상 학생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그 학풍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거의 뭐 호텔급 기숙사를 하나 지어가지고 1인실도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1학년들은 원하면 거의 100%다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내 편의시설, 도서관. 제가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있는데 오늘 저녁에 5시에 도서관 운영위원 평가 관련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요거 전국 도서관 평가가 나왔는데 결과가 거의 저희가 탑 클래스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뭐 그냥 보면 도서관인지 카페인지 미술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도서관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 6 버전으로 해가지고 학교에다 싹 깔아가지고 뭐 인터넷 학생들 공짜로 굉장히 편하게 쓰고요. 또 이제 2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이게 열려가지고 학생들이 그때는 많이 못 썼는데 저희가 이제 헬스장도 하나 크게 새로 마련하고 뭐 이런 이제 개인 피트니스라든지 이런 이제 뭐 배우는 것들이 있죠. 댄스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푸드 코트하고를 포함한 아주 큰 식당도 저희가 기숙사 옆에 오픈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아주 만족도가
좋은 상태고요. 뭐 유명한 김종복이라는 분의 미술관도 저희가 갖고 있고 역사박물관 뭐 등등등. 그리고 스타벅스가 학교 바로 앞에 학생들은 워낙 스타벅스를 좋아해가지고 요즘에는 대학교를 이제 찾을 때 요것도 일부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양은 이 근처에는 이제 가장 저희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양 관련해 가지고 하양에서 대학 생활 어떠냐고? 동성로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 오히려 좋아. 대학로에 있을 만한 건 다 있거든. 다른 학교 친구들이 좀 부럽대. 그러게. 대학로 없어서 버스 타고 술 마시러 가는 건 좀 문화 충격이다. 캠퍼스 넓은 건 알고 있지? 편의점에 푸드코트, 헬스장, 미술관까지 없는 게 없네? 타지에서 학교 왔다면 기숙사 추천. 기숙사 생활도 꽤 괜찮아. 네, 이거 실제로 모 대학이라고 근처에 모 대학은 대학교 근처에 학생들이 놀 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그쪽에 있는 학생들 나중에 이제 전철 뚫리면 시내 나갈 때도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전철을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하양이라는 곳이 이제 학생들이 지내기에 대충 제가 준비한 게 이제 1시간 이내에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요거 이제 혹시 캡처 필요하시면 캡처 하시고요. 저희과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오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 뭐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조금 글로 한번 적어본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기대 교수님께서 적어주셨는데 학생들을 위한 이제 저희의 다짐이랄까요? 약속 같은 건데, 만약 여러분들 학생들이라면 학생들, 학부모님들이라면 학생을 저희한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범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평범했던 학생들에게 그 꿈을 생길 수 있도록 하는 퀀텀, 점프, 인재로 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동차 회사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너도 나도 데려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지역에 있는 우수한 자동차 부품 기업, 뭐 전국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탐을 내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시키겠으니 여러분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믿고 저희한테 학생들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부대끼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